오늘은 관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일단 관계사를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너무 높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니네가 알다시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다음에 어느 것 이것까지를 사실은 의문사라고 우리가 배우지. 영어에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을 국어에서는 주로 처음에 니네가 배울 때 육하 원칙이라고 배워.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여섯 가지일 수 있는데 거기에 영어에서는 위치까지 더해져서 사실은 의문사를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근데 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뜻에 따라서 요거는 의미 자체가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어느 것이 좋아? 빨간색. 이렇게. 무엇을 먹고 싶니? 피자. 명사. 답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요거는 답이 부사가 되는 거야. 의문사의 뜻으로 봐서는 언제 혹은 어디서 이 말이 명사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만 먹었냐? 5시에요. 혹은 저녁에.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애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것의 뜻이 뭐가 되냐면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게 보면 의문사가 사실은 의문사의 고유의 뜻에 따라서 혹은 답변의 뜻에 따라서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가 있고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가 있어요. 여기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관계라는 말이 명사에 붙어버리면 관계 명사가 되는 것이고, 부사라는 말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당연히 그때의 의미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지. 아니,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저씨가 되는 거지 아줌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이 손자나 손녀가 생겼어. 그럼 할아버지가 되니? 아니지.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것처럼 부사의 자리 앞에, 부사의 이름 앞에 관계가 붙으니까 관계부사가 되는 거고, 명사의 이름 앞에 관계가 붙으니까 관계명사가 되는 거야.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똑같이 조부모라고 얘기하고, 엄마나 아빠를 똑같이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잖아. 학교에서 학부모가 오는 날이야. 너희 부모님 오셨니? 네. 그러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돼. 그치? 엄마가 온다고 해서 아빠가 안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부모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조부모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은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격도 비슷하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아빠가 다 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엄마가 다 하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나가셔서 부모님 오세요 라고 할 때는 그 부모님 중에서 엄마가 오시든지 아빠가 오시든지 상관이 없이 선생님들은 부모님 오셨구나, 그럼 부모님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온 부모한테 확인을 다 받는다는 거지. 그러한 의미에서 관계 명사와 관계 부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성격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사라고 하지. 근데 내가 관계 명사를 설명할 때 관계 명사라고 하는 이유는 관계 명사 아니고 사실은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 차이가 있어. 왜 내가 관계 대명사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렇다면 이 의문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경우에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 이 의문사가 어떤 경우에는 뜻이 없을 때가 있어. 뜻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뜻이 있을 때는 니네가 이미 알다시피 I know who likes me 해석할 수 있어. 이때 니네 해석할 때는 나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지롱 이렇게 누가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I know where we met him.
난 알아. 어디에서 우리가 그를 만났었는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디에서라고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근데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사실은 글자 하나만 추가로 선생님이 해볼게. 그러면 I know the boy who likes me. 이 글자 하나를 추가해버리면 이때 있었던 후의 의미가 뜻이 없어지게 돼. 그리고 우린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나를 좋아하는 그 소년을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알겠어? 자,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where 앞에 I know the park where we met him. 이렇게 문장을 써버리면 이때는 여기에서 어디에서라는 말이 나는 알아. 어디를 하는데? 나는 우리가 그를 만났었던 그 공원을 알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있던 where이 위에서는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밑에서는 뭐가 없어져? 뜻이 없어져. 그래서 사실은 영어에서 똑같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했을 때에 뜻이 살아있으면 그때 뜻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똑같은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서 접속사의 역할로 사용이 됐는데 그때 해석을 해봤더니 의문사인데도 의문사의 본래의 뜻이 없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제서야 관계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때의 관계사가 사실은 의문사의 뜻에 따라서 붙는 이름이 달라져서 명사에 붙으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부사에 붙으면 그것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에서 왜 관계 명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가 되는지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준다고 했지. 잘 봐봐. 문장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결국은 똑같은 의문사가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문법으로 얘기할 때 어떤 건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이 됐느냐, 어떤 건 관계사로 사용이 됐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 간접 의문문은 그러잖아. 난 알아.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좋아하는데요? 질문이잖아, 결국은. 나는 우리가 그를 만났던 공원을 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를 만났는지 알아. 그럼 듣는 사람이 야, 우리 어디서 만났지?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지만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앞에 문장이 있잖아. 앞에 문장은 평서문이니까 여기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물음표를 찍을 수가 없어. 여기는 그냥 마침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거나 혹은 답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위의 문장에 쓰이는 것을 간접의문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연이어서 관계사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관계사에는 관계사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사의 종류가 두 종류잖아. 하나는 관계부사고 하나는 관계대명사고. 그러니까 관계부사인 경우는 접속사와 부사를 한 단어인 관계부사라는 것으로 줄였다는 뜻이야.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한 단어로 줄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뒷문장에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인 거라 뒷문장에 공백이 있겠지. 그래서 관계부사인 경우에는 뒷문장에 부사가 없어. 부사 자리가 비어 있어.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뒷문장에 대명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다만 주의할 거는 부사는 원래 하나잖아. 근데 대명사는 영어에서 종류가 세 종류야. 나라는 말에도 I가 있고 my가 있고 me가 있는 거야.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에 me love you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 자리에는 I love you만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의 가방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 I like him back 할 수 없고 I like he back 할 수 없어. 그 자리에는 같은 그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I like his bag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처럼 영어에서 대명사는 한 말에 세 가지의 표현이 따라와 있어. 나라는 말에도 I가 있고 my가 있고 me가 있고 she라는 말에도 she가 있고 her이 있고 her이 있고 각자의 장소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관계 대명사가 뒷문장의 대명사 자리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라면 관계 부사가 뒷문장의 부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때의 대명사 자리를 구분해야 돼. 주격 대명사인지 아니면 소유격 대명사인지 아니면 목적격 대명사인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사실은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I am looking for the boy who we met yesterday. 이 문장에서는 관계 대명사가 and, we, met, 그 다음에 뭐야? the boy가 이 뒷문장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앞에 the boy로 나와 있으니까 뒷문장엔 힘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은 and와 힘을 뭘로 줄여서 who로 하는 단어로 바꿔 쓴 것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같은 예로 예를 들어서 I am looking for the boy whose hair is deep blue.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의 whose는 사실은 I am looking for the boy and 그 다음에 whose가 the boy하고 똑같은데 hair라고 연결할 거니까 사실은 his hair is deep blue.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and라고 하는 접속사와 his라고 하는 소유격을 whose라고 하는 한 단어로 줄인 것일 뿐이야. 똑같이 I am looking for the boy who helped me on the street. 이 표현에서는 이때의 who는 I am looking for the boy and he helped me on the street. 에서 이 and와 he를 줄여서 who라고 하는 한 단어로 바꿔준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의 who는 사실은 목적격이 뒷문장에 목적격이 없는 게 되는 거야. 비어야지. 여기에 비어있잖아. 그래서 목적격이 없잖아. 이때의 who는 주격이잖아. 그치? 이게 주격이라는 건 바로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관계부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관계부사를 하면 I am looking for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렇게 되면 이때의 where 대신에 이 문장은 I am looking for the place and I was born there.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접속사와 there이라고 하는 부사가 한 단어인 where로 바뀌어져 버린 거지. 다만 주의할 거는 부사는 원래 딱 정해져 있어, 하나로. 부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 그 문장 안에서 부사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지 않아. 그냥 한 단어야. 그러니까 부사는 훨씬 더 간략하고 간편하고 쉽지만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원래 주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뒤에 전치사나 동사의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고 뒷문장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그 문장에 주어가 없는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 이렇게 소유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제 원칙적인 걸 배웠잖아. 그럼 이제 다시 생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관계대명사가 주격하고 목적격은 비교적 둘 다 똑같아, 모양이. 그러니까 똑같아서 쉬울 수도 있지만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 사이에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 그 이유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때 내가 만약에 한 단어를 생략하고 싶으면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한 단어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두 단어를 관계대명사를 포함해서 두 단어를 생략하고 싶으면 그 관계대명사에 반드시 주격과 그 뒤에 비동사가 함께 오면 그것을 두 개를 연달아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I am looking for the boy. 똑같은 표현에서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매트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한 단어를 생략해서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문장을 쓸 때. 그런데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I am looking for the boy who was watching me. 나는 나를 유심히 관찰하던 그 소년을 찾고 싶어요.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지. 왜냐면 뒤에 동사가 바로 왔으니까 동사가 바로 온다는 건 사실은 주어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건 주격이야. 다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있고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있어. 사실은 모든 용법에 관련된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영어에서는 용법이라는 말로 구분을 해주는데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되겠지?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커마로 구분해. 기본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아까하고 똑같이 문장을 내가 이렇게 썼어. 똑같이 썼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썼어. 똑같이 썼어요. 문장을. 자, 똑같은 문장의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사실은 커마로 구분이 돼요. 커마로 구분이 되면 이 커마는 한국말로 말하면 숨표잖아, 숨표. 그러면 쉼표는 뭐를 하는 거야? 쉬어가는 거야. 쉬어가면 해석의 맥이 끊겨지지. 쉬어가지 못하는 커마가 없는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뭐였어? 형용사였지. 형용사는 꾸민 말보다 꾸민 받는 말보다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 저렇게 멋지게 웃어주는 여자가 나는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여자가 좋아요. 저렇게 멋지게 웃어주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꾸며주는 형용사를 항상 먼저 해석해. 그러니까 원래의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앞에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라면 모든 관계사를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괄호를 묶어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나는 찾고 있어요. 뭐를 찾아? 우리가 만났었던 그 소년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커마인 숨표가 있으면 숨을 쉬어줘야지. 나는 그 소년을 찾고 있어요. 숨 쉬고 그 다음에 해석을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해석을 연결할 때도 대명사가 여기 있잖아. 그럼 해석을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선행사라 그랬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선행사를 엮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소년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요. 누구를, 그를 하고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을 한정한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하고 물 흐르는 듯이 커마에서 씌워주고 앞에서부터 뒤로 계속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할 때에는 커마가 그것의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세 사용법 중에서 주의할 것.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세 알러지가 있어. 보통 알러지가 있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겠지?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는 그 알러지로 인한 피해를 자기가 감당을 하겠다는 뜻이야.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처럼 대세에도 알러지가 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야. 하나는 컴하고 하나는 전치사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컴마와 전치사 뒤에는 아무리 좋고 관계대명사라 할지라도 that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who는 사실은 좋고 관계대명사인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who는 커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요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 that이 알러지가 있는 커마와 전치사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할 관계 부사에 관련된 거야. 다시 설명해 줄게.